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가 7시 월요일에 결방을 해가지고 제 화요일은 원래 결방일이어서 3일 만에 처음으로 방송을 합니다. 월요일 너무 신나게 노는 바람에 제가 아직 이제 월요일, 화요일 소식을 다 제가 정리를 못 해가지고 오늘 전해드릴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방송을 하다 보면 뒤쪽에 그냥 아무거나 떠오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저리 하다 보니까 방송이 길어질 때가 많던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제는 이 소식부터 전해야 되겠다. 제 채널에 커뮤니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유세단 수영구 특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되게 좋아요. 이게 아마 제가 임명장을 신청해서 받은 게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임명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던 대선에서 교육정책 특보로 해서 정책 제안하고 임명장 받은 적이 있고요. 그 뒤로는 총선도 대선도 제가 임명장을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신청해서 받으니까 뿌듯합니다. 여튼 이 소식부터 전할게요. 어제는 이제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어요.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일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못 봤고요. 지금 이제 어제 기사도 제가 절반도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있대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뉴스공장에서 사전투표소 감시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에게 남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투표 자체를 훼손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신청해서 그 앞에서 그 근처에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뭐 맥주도 한잔하고 하면서 거기 사전투표소에 투표함 어떻게 하려고 들어가는 수상한 사람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고 수상한 사람 들어가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냥 하는 게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한다는데 어떤 형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뉴스 공장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면 정치 성향도 비슷할 거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거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나도 신청을 해볼까? 수영구가 다 찼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도 선풍기 좀 끄고 올게요. 아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켰는데 계속 하니까 춥네요. 여튼 사전투표소 감시단이 있으니까 이거는 저도 아직 안 알아봤어요. 안 알아봐가지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고 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이낙연이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이낙연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뉴스거리가 될 일인가 싶긴 해요. 왜냐하면 이낙연은 원외정당입니다. 원외정당 상임 고문입니다. 의석수가 없어요. 그 당은 의석수 하는 석 없는 당의 상임 고문이 김문수 지지하는데 뭐 어쩌라고. 존재감도 없으면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지지 선언한 거는 정치 인생에서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지 선언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그 사람한테 뭘 줄 게 없어요. 줄 마음도 없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실 반응은 이 정도일 겁니다. 어쩌라고. 근데 문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노가 들끓는다는 겁니다. 이낙연은요, 전남지사, 국회의원 5선, 그리고 국무총리, 당대표, 대통령 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민주당 안에서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 경선에서 졌다고 하여 거기에 앙심을 품고 내부에서 분탕질을 치다가 의원도 루루루 데리고 탈당해가지고 창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재명 대표님 지금 재판 5개 받고 계신 게 시작점이 윤석열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아니에요. 시작점이 이낙연입니다. 그 대장동 개발은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은요, 유사일에 기초단체에서 그거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린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진짜 대대손손 자랑할 만한 사업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의혹을 제기한 거죠. 대장동 개발 좀 무슨 비리 있는 거 아니야? 야,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 이걸 뭐 헤쳐먹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리가 없잖아 라는 식으로 자기가 제보받은 게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 뒤에 이낙연이 제일 먼저 범죄자 이재명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그리고 탈당하면서도 범죄자와 함께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탈당을 했어요. 제일 나쁜 자입니다. 제일 나쁜 자. 탈당할 때 뭐 총선에서 창당하면 몇 석 예상하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 60에서 80석 대답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자마자 트위터에 바로 올렸습니다. 원외정당 될 거라고. 원외정당 될 걱정이나 하라고. 제 말대로 됐잖아요. 원외정당. 다들 그래도 몇 석은 될 줄 알았을 거예요. 한 석이 되긴 됐는데 그거는 총선 도중에 민주당에서 후보 문제가 조그만한 문제가 발견돼가지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드랍시켜가지고 거기에는 후보가 국민의힘하고 저기 이낙연에서 당 이름이 뭐야 저거? 새로운 미래인가? 바른 미래인가? 하여튼 미래인데 거기 한 명이 당선되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 탈당했습니다. 무소속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낙연 당은 원외정당이에요. 원외정당 뭐 대표격인 사람이 지지하든가 말든가.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먹을 것 다 헤쳐먹고 나가가지고 한다는 짓이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거니까 부글부글 하는 거죠. 여튼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생각이라는 게 저는 참 이상하다라는 거 느끼는 게 야, 사업을 해가지고 2천억의 수익을 올렸는데 어떻게 그 과정에서 헤쳐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뭐, 우리나라는 뭐 수익만 나면 다 뭐 로비 받고 뇌물 받고 해야 되나? 아니에요. 신기하겠지.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 평생 처음 보긴 했겠지.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몰라. 내부에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낙연은. 지금 내란이 터진 이 사단이란 나라에서도 평생 민주당에서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이 나가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긴급 문자가 오는 바람에 영상이 끊어졌는데 전에 이거 이어붙이는 방법 제가 한번 해봐가지고 되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낙연은 정치 인생에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는 얻을 건 하나도 없고 잃을 건 너무 많은 선택을 한 거예요. 탈당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낙연 탈당하기 전날까지도 나는 그 사람 실드를 쳤던 사람입니다. 경선 때 분탕질 치는 거 진짜 보기 싫었지만, 그리고 내부에서 총질해대는 것도 정말 보기 싫었지만, 제가 트위터에 계속 올린 게 제발 좀 뭉치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선거 치러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워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 일단은 뭉치고 선거 끝나고 보자 하면서 제가 계속 실드를 쳤거든요. 이낙연은 나도 싫었지만 분열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탈당하고 그날부터 욕했습니다. 그리고 전 진짜 조홍천 의원이 거기 들어갈 줄 몰랐다.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이 저는 너무 좋은 게 당내 분열이 없습니다. 당내 분열이 없는 게 일극 체제니 독재 체제니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의견이 나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 무슨 법이었지? 그거 주식에 세금 매기는 거 그거 할 때 민주당 의원들 문거로 잠그고 안에서 끝장 토론했어요. 그때 고성도 오가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좀 더 좋은 정책을 당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서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개파가 나뉘고 분열하는 게 아니고요. 똘똘 뭉쳐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요. 빅텐트 그러는데 김문수가 자꾸 빅텐트 친다 그러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더 오른쪽으로. 근데 이재명 후보는 가만히 있어도 빅텐트가 그냥 쳐집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때 하고요. 여튼 대선 분위기가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데도 잡음이 하나 없습니다. 잡음이 하나 있긴 했어요. 하나 있긴 했는데 그거는 지금 확인 과정에서 보니까 사소한 오해였고요. 김대남 용산 행정관 출신을 영입한다라는 기사가 잠시 떴었는데 그거는 김민석 의원이 이제 자초지정이 어떻게 된 건지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으니까 사소한 해프닝이 하나 있긴 있었고요. 그거 이외에 잡음 하나 없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금 대선은요. 대선 후보 말 다르고 원내대표 말 다르고 당대표 말이 달라요. 그리고 전 당대표를 지내고 이번에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유세를 다니고 있는 한동훈의 말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하나의 사안을 두고 네 사람의 입장이 각각 다 달라가지고 워딩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도 그렇게 댓글을 단 사람이 있던데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서 김문수가 진짜로 당선된다라는 글이 돌아다니나 봐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제가 댓글로 달았어요. 6월 4일 아침 방송 꼭 보러 오라고. 반드시 보러 오라고. 내가 시원하게 놀려드린다고 진짜. 근데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승리가 아닙니다. 압도적 승리입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끝이 났는데 79점 몇 프로로 투표율로 끝났다 그러죠. 역대 재외국민 투표 사상 최고 득표율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닌 게 지금 이제 여러 매불쇼라든지 이런 데서 재외국민 투표한 사람들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투표소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휴가 잡고 가족 여행 삼아 차 가지고 그 거리를 가는 사람들도 있고 호텔 예약해놓고 이제 가려고 이제 약속 잡은 사람들도 있고 엄청나더라고요. 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부산에 사니까 투표 때문에 서울까지 가야 되는 거 해봐야 400km예요. 1500km 이런 거 날아가는 거는 상상이 안 돼요. 한 표를 악착같이 행사하고 싶어서 다들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전투표 하시면요. 투표소 대충 400~500m 이내에 다 있어요. 산책 삼아 다녀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드디어 내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려워 죽겠다, 진짜. 저는 내일 바로 할 거예요. 내일 이제 뭐 가게 마치고 방송 찍고 나면 뭐 7시 반이 될지 8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투표하러 갈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보고 계시겠지만 5월 1일 후보가 선출된 그날부터 6월 3일까지 제 상의 색깔이 다 똑같습니다. 제 상의 색깔을 보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가 생각이 나면 네, 노린 겁니다. 여튼 기분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재외국민 투표가 79. 몇 %가 끝이 아니에요. 그 사연을 봤는데 그런 사연이 많대요. 재외국민 투표 신청을 못해서 투표를 못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간다, 본투표 날에. 이 정도입니다, 투표 열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표율이 지난 대선과 비슷하거나 투표율이 진짜 역대급으로 엄청나게 높으면 압도적 승리가 될 건데, 투표율이 지난 대선 투표율을 내가 잘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뭐 지난 대선 투표율이 뭐 77%였다 치면 77%가 되든지 한 90%가 돼버리든지 하면 이 압도적 승리가 될 거고요. 한 80, 한 2, 3%가 되면 격차는 좁아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한다면 이재명을 찍을 사람들의 투표 열기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찍을 사람들의 투표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대선은. 근데 이게 지난 대선하고 비슷하다는 말은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난 대선하고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면 압도적 표차가 될 거고요. 고만고만 한 4, 5% 높아졌다 하면 김문수를 찍으려는 사람도 투표를 다 한 거니까 격차는 좁아질 겁니다. 근데 거의 한 뭐 90% 가까이 나왔다 이러면 이 내란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투표 욕망이 뭐 발현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보면 대충의 득표율이 예상이 되는데, 제가 2번 말했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예상 득표율이 63대 28대 4입니다. 63대 28대 4. 그리고 그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8도 커요. 조금 심리적으로 저는 15%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길거리에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저 시위하는 세력들하고 그 세력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15%가 넘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평생 국민의힘 쪽을 지지해 왔으니까 그냥 뭐 찍어도 저쪽 찍어야지 하는 사람들 때문에 28%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밭을 간다 그러죠. 주위에 저쪽 찍을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 쪽을 찍게 만드는 걸 밭을 간다 그러는데, 요즘 밭갈이 성공 사례를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모으는데, 심지어 대구에서 그 젊은 자식들이 대구의 나이 많은 부모님을 설득해서 세 표를 챙겼다라고 하는 밭갈이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여론조사에서 TK 지역이 민주당은 목표가 30% 득표라고 하는데
여론조사하면 30%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여튼 뭐 다른 길로 잠깐 샜는데, 이게 다음 말씀드릴 뉴스는 이게 단일화예요. 단일화 아마 최종 시한이 오늘 밤일 것 같은데, 이게 항상 대선을 보면 단일화는 힘듭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극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절대로 안 할 거라고 했다가 하기도 해요. 쉽게 예를 들면 지난 대선 안철수는 만약에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몇 년 안 돼서 찍은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거라고 그렇게까지 토론회에서 말하고 나서 윤석열하고 단일화했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당시는 정몽준이 단일화를 하고 제 기억으로 투표 전날 밤이었을걸요? 지지 철회 선언을 합니다. 단일화를 했다가. 대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사전투표 전날이니까 오늘 밤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모르는 건 사실인데 대선의 모든 이슈를 단일화가 잡아먹고 있어요. 지금 이 대선은요,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대선 이슈 중심에 와야 되는 선거가 아니고요. 지금 이 대선은요,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탄핵당해서 보궐선거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이 내란의 심판이냐 내란의 지속이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어야 마땅한 선거입니다. 단일화 하든가 말든가. 지금 그 이름 없는 혹은 자주 이상한 결과를 발표하는 여론조사 회사들 발표가 몇 개 나와서 그런데, 공신력 있는, 표본이 많은,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하는 모든 여론조사에서요, 그 양자구도 다자구도 주관식을 해도요, 이재명 후보는 50%가 넘게 과반 투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잘하는 회사의 결과들은요, 뭔 지랄을 해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해요. 과반 득표를.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과반 득표력이 있는 후보 상대로 그 대한민국 2당이랑 개혁신당이 지금 의석수가 몇 석이 3개인가? 의석이 2개인가? 3개인가? 그런 후보하고 단일화 하든가 말든가. 이게 뭔 상관이라고 이 뉴스가 계속 나오냐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그 정몽준 그때 노무현 지지철회 선언한 것도 투표 전날 밤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확실치 않은데 전날 저녁이나 전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른들이 그 대선의 결과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정몽준이 지지철회 선언하는 거 보고 이거 게임 끝났다, 그냥 2회차 내가 투표하러 안 가도 그냥 당선되겠네, 노무현 지지자들은 두고 보자, 우리 악착같이 투표해서 당선시킬 거다, 이 마음이 반영된 투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셨을 정도니까요. 여튼 대선에는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웰컴 투 민주당. 웰컴 투 민주당. 제가 그 생각나는 대로 몇 분 일단 이름을 방송하기 전에 쭉 적었는데 방송을 하다 보면 몇 분 더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빅텐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빅텐트가 아니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슈퍼 울트라 메가 텐트예요. 일단 선거 캠프에는 오지 않으셨고 지지 선언까지는 안 하셨지만 정규재, 조갑재, 김진 이 세 사람은요 진짜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보수 극우 유튜버 또는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쪽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김진은 제가 진짜 너무 싫어했던 게 그 사람은 토론 프로그램 이런 데 나오잖아요. 지켜야 되는 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카메라 렌즈에 모기가 붙어가지고. 근데 이 세 분은 지지 선언까지는 안 하셨지만 이재명 후보님하고 몇 번 자리도 같이 하셨고 이분들은 이번 투표 때 이재명 후보님 찍을 것 같아요. 찍을 거예요 아마. 자기네들이 그렇게 평생을 극우적인 발언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내란 이후로 다시 한번 찬찬히 조사해보고 알아보니까 이재명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진이 토론 프로에 나온다 그러면 상대 패널로 제가 유시민 작가님을 그렇게 좋아해서 유시민 작가님 TV에 나오거나 유튜브 나오면 어지간하면 일부러라도 다 챙겨보는데 상대 패널이 김진이면 저는 안 봅니다. 속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토론에서 최소한 지켜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싫어했는데 김진이 지금 이재명 옹호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규재, 조갑재도 마찬가지예요. 너 일배하지 하고 동의어가 뭐냐면 너 조갑재 TV 보지 였어요. 그만큼 극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 칭찬을 하고 다녀요. 요즘 어딜 가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텐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닌데 윤여준이나 권오을 공동선대위원장은요. 그 두 사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당의 큰 어른 정도, 그 정도 급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재명 캠프에 들어왔어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유를 하면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던데 그래 정세균이 김문수 캠프에 들어간 거랑 비슷한 일이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세균은 이제 국회의장을 지내고 정계 은퇴하고 이제 야인으로 이제 민주당의 큰 어른으로 그냥 지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당연히 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셨는데 그분이 김문수 캠프에 들어간 거랑 비슷한 사건입니다. 권오을, 윤여준이 온 거는요. 그리고 원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분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사 강사 황현필 쌤 저는 부산 서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님 유세 오셨을 때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황현필 쌤이 올라와서 강연을 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부산 서면 유세 현장에 황현필 쌤이 올라오셨었어요. 다른 역사 강사 어떤 사람하고는 아예 그냥 격이 다릅니다. 그냥
한 주제 입에 올리는 것도 좀 죄송스럽긴 하네요. 황현필 쌤도 선거 연단에 올랐으니까 이건 뭐 지지 선언이죠. 그리고 그 신용환 전 장관님, 이 양반도 장관을 국민의힘에서 했었어요. 박근혜 정권에서. 근데 뭐 저 사람도 심리적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입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하다가 의원 배지 내려놓고 이준석 따라 나왔던 허은하 대표, 전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의원을 하다가 이준석 따라 나왔던 김용남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민주당으로 다 입당을 하셨고요. 김상욱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 너무 시달리다가 이번에 탈당하셔서 민주당으로 입당하셨는데, 말씀드렸지만 김상욱 의원님의 지역구가 전은수 위원장님 지역구여가지고 우리 당으로 와주는 건 좋은데 전은수 위원장님은 어떡하지라고 고민했는데 서울시당으로 입당을 해서 용산구로 이제 지역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용산구 지역구 위원장님을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분한테 좀 죄송하긴 해요. 여튼 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튼 이런 분들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그리고 박영선 전 의원님도 어제 조금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나가면서 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여튼 이런 분들, 여튼 그리웠던 얼굴, 그리고 반가운 얼굴, 환영하는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몇 번이나 언급했었는데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님, 그분은 정치 같은데 전혀 뜻이 없었던 분이에요. 우리 그때 코로나 때 왜 실시간 하루하루 흰머리가 늘어라는 걸 온 국민이 지켜봤잖아요. 그분은 그 브리핑 이외의 모든 시간에 그 코로나를 잡는데 총력을 다하시고 박수 받고 퇴임하셨는데 퇴임도 굉장히 조용하셨어요. 조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퇴임 이후에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엄청 받으셨던 걸로 아는데 그거 전부 거절하고 자기는 대학 강단에 서는 게 맞다. 나는 그냥 교육하고 정책 설계하는 것만 하면서 살지 정치를 안 할 거다라고 하다가 이번에 캠프에 합류하셨고요. 그리고 그 노무현 정권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님, 그분도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이 제안이 들어갔었는데 전부 거절하시고 법무부 장관을 마지막으로 정치를 안 하시고 그냥 야인으로 지내시다가 이번에 이재명 선거 캠프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TV에서 보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이제 오른쪽에 정은경 청장님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 김경수 전 도지사님 앉아 계시고 왼쪽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님 앉아 계시고 그 왼쪽에 또 누가 있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5분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와, 대략 웅장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영 전 질병관리청장님도 말씀하신 게 제안을 받고 몇 시간 만에 결정을 하셨대요. 몇 시간 만에 결정을 한 것도 이제 나 혼자 결정을 못하니까 가족들한테 전화한다고 몇 시간이 걸린 거래요. 그러니까 그분들 아무리 이제 그 직을 제안하거나 함께 해달라고 제안을 해도 고사를 하고 야인으로 계시던 분들이 전부 다 그냥 쿡쿡 찌르니까 다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김경수 전 도지사님도 그때 이제 경선 전에 했던 발언에 오해가 있었다. 내 생각에 대해서 길게 다 해명하고 설명하겠다라고 해서 매불쇼에 나와가지고도 되게 긴 시간 이야기를 했고요. 긴 시간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도 이재명과 뜻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설명을 다 하셨고요. 그렇게 적극적이십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은 이제 도지사직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나와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밝힐 그런 입장은 못 되시니까. 근데 경선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세 분의 뜻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을 하시면 차차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 그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차기나 차차기에 대해서 논할 때도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부산시당에, 실명을 밝히진 않을게요. 부산시당에 영향력이 굉장히 있으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교수님이 그때 당시 이제 총선 후보로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이제 문재인의 차기는 아니지만 차차기로 부산시당에서 준비시키고 있는 후보다. 대통령감이고 잘할 수 있는 친구다라면서 소개를 시켜주셨던 분이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님은 어떤 안목으로 그분을 그렇게 평가를 하셨고 저한테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기나 차차기란, 오늘 이거 긴급 문자가 계속 오네. 영상이 3개를 이어붙여야 될 것 같은데. 여튼 그렇습니다. 이 본인의 정치 인생을 보여준 다음에 그 정치 인생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정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저는 순서가 먼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재명 후보님이 성남지사를 2번 하시고 경기지사를 1번 하시고 국회의원을 2번 하시면서 그분이 보여주고 증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행정가로서 행정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진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행정력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정말 끝판대장, 행정력의 대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행정을 해 오셨고요. 증명이 된 분이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님도 드루킹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기소로, 그것도 이제 마구잡이 먼지털이식으로 날아가긴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도지사로서 본인의 역량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신 분이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도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는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치를 해왔으니 앞으로 이런 건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언급해야 되나? 아니 제가 지지난 컨텐츠에서 이준석한테 쌍욕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은데 대선 토론회 보고 나니까 좀 머쓱해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욕할 일은 아니었네. 쟤 그날 막 난타전에 얻어 터졌네 싶어가지고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의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정치 입문하기 전에 TV 토론 예능 프로에 나와서 없는 말 지어내서 그때 당시 아마 한나라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이었나? 한나라당이었나? 그쪽 패널로 나와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저거 지어낸 말이거나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지어낸 말인데 없는 말인데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걔가 20대 때부터 저거 정치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 여자, 노인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공격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야 당신들 저 사람들한테 착취당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 저 사람들한테 돈 뺏기고 있는 거야 라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먹으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잖아요. 보여준 게 아예 없는 실인 정치인이 아니고요. 보여준 모습이 그거밖에 없는 정치인인 겁니다. 뭐 명태균 특검 시작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두고 봐요. 김문수도 그렇고 이번에 김문수 그 부인도 노조에 대해서 거의 원색적인 비난하는 발언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던데 수준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제가 가끔 말하지만 수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준. 여튼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대충 다 전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이 중간에 긴급 재난 문자가 오는 바람에 2번이 잘려가지고 오늘 영상이 몇 번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충 아까 제가 시작했던 시간 생각하면 좀 길게 한 것 같긴 한데 3개 이어붙이고 업로드까지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저 이제 자고 일어나서 출근해서 일하고 일 마치고 마감하고 방송 찍으면 투표하러 가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 투표 인증샷을 보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 엄지척 V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투표소 앞에 뭐 어느 투표소인지 뭐 투표소 근처에서 밖에서 찍는 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건 항상 나오는 거지만 그 투표소에서 그 투표 찍는 천막 있죠. 천막 안에서는 아무것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처벌돼요. 그리고 처벌만 되면 다행인데 그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표소 안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찍지 마시고요. 찍고 나오셔서 기분 좋게 우리 엄지척. 제가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인증샷을 어떻게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부산에 그때 이제 김씨가 한 명밖에 없다. 그 진보 후보가 김씨인데 김씨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김씨만 김 하면서 김씨만 홍보하면 된다 해가지고
가게에 이제 골뱅이 싸먹는 김이 있거든요. 김을 한 요만큼 뜯어가가지고 손 여기다가 김을 붙이고 제가 투표 인증샷을 찍었어요. 이번은 엄지척으로 찍겠죠. 기대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내일은 가게 마치고 방송 찍고 투표하러 갈 수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본투표 날이고요. 수요일은 우리가 다시 만난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빛의 혁명 응원봉 집회에서 저도 이제 처음 듣고 이제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게 된 소녀시대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6월 4일이면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무리 멘트가 하나 생각났다. 골목골목 유세단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유세단 수영구 특보 이민희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